늦은 밤 휴대전화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엄마, 외출 준비하고 대학병원으로 좀 와줘. 큰아들의 연락을 받은 여성은 곧장 대학병원으로 향합니다. 엄마, 3층에 있는 중환자실로 올라와. 떨리는 마음으로 중환자실에 올라간 여성은 큰아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는데요.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CCTV 속 진실입니다. 9년 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뭐가 됐든요,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2016년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동생이었는데 이 수술을 성형외과 수술이었는데 이 원장이 14년 동안 무사고로 운영을 해온 곳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큰 수술이었는데 안심하고 수술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수술을 시작한 다음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원장이었던 장 씨가 들어와서 수술을 하자마자 바로 이 수술실의 내부에 피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간호조무사가 계속 피를 닦아내고 6번이나 혈흔을 닦아내는 그런 영상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요, 그러고 나서 막상 원장인 장 씨는 금방 나갔고 수술 기록에 보면 유령 의사 신모 씨가 갑자기 들어와서 나머지 수술을 진행했고 또 그나마도 계속 있지 않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자, 25살 대학생 권대희 씨 안면 윤곽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던 그 병원장 자취를 감췄어요, 저 수술실에서. 네, 맞습니다. 이 병원, 이른바 공장식 유령 수술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수술방을 4곳으로 나눠서 이 병원장 장 씨가 동시에 3건의 수술을 벌이고요. 뼈 절제까지 하고 나면 유령 의사가 들어와서는 세척과 봉합을 맡아서 마무리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의료 행위가 불가능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가 홀로 지혈을 했습니다. 이 피해자가 받았던 수술의 보통 출혈량이 200에서 400cc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 권 씨의 출혈량은 무려 3,500cc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 피의 약 70%가 빠져나갔다는 건데요. 혼자 남은 간호조무사는 수술모도 쓰지 않은 채 지혈을 하면서 눈화장도 고치고요. 휴대전화도 사용하고요. 이런 충격적인... 지금 이 상황 지혈을 하고 있는데 오른손에 휴대폰이 들려져 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눈화장도 하는데요. 아마 지금 모습이 눈화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화장품을 눈 쪽으로 가져가서 바르고 있죠. 이런 충격적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후에 병원장과 유령 의사는 퇴근을 했고요. 권 씨는 회복실로 옮겨졌지만 과다 출혈로 결국 중태에 빠졌습니다. 안면 윤곽 수술이 끝나고 지혈을 하고 있는 상황에 오른쪽 손은 휴대폰이 들려 있고 또 눈 화장을 수술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1시간이 지나고서야 그 병원에선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다음에야 보호자에게 또 연락도 했어요. 그래서 좀 조치가 적극적이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이 병원장의 태도였습니다. 중환자실을 찾아와서 이제 가족들에게 2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고의로 한 건 아니다. 그리고 법으로 가면 의사가 무조건 이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틀린 얘기고요. 또한 2번째는 합의가 가능하긴 하다. 그런데 나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합의금을 100% 다 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권대희 씨가 49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고소를 했죠.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는데 수사가 3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검찰의 결론이 나왔는데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재판으로 넘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따져볼 게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는 빠졌어요.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소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재판에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의료법 위반이 사실 이 의사면허 취소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빠져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죠. 자, 피해자 권대희 씨의 어머니는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내 새끼가 죽어가는 영상을, 앞서 보신 그 영상을 500번 넘게 계속 되풀이하면서 보셨습니다. 당시 어머니 얘기 들어보시죠. 예, 제가 영상을 500번 이상 봤습니다. 검사님이 그걸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초단위로 분석을 해야겠다 싶어서 자신이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은
그 모습이 담긴 수술 CCTV를 부모한테 남겼을 때는 진실을 밝혀서 관련자들을 처벌을 하라고 준 것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 박 변호사님.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해당 병원의 이 변호사 그리고 담당 검사가 하하. 자, 이게 검찰에서 이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불기소가 났었는데 조금 따져보니까 병원의 변호사 또 담당 검사가 남다른 사이였던 거예요. 사법연수 동기이기도 하고 같은 학교 아주 친분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같은 과이기도 하고 보건복지부나 특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런 데하고는 다른 결론이 난 건데 그 다른 데서는 어떻게 됐냐면 의사의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 혼자서 저 행동을 다 했거든요. 특히 지열,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했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법원에 이 다투는 마음이 재정신청입니다. 예. 재정신청은 사실은 거의 인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간호조무사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법원은 재정신청을 받아들였고요. 결국은 이 병원은 나중에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 2021년 그러니까 사고 발생 5년 만에 1심 판결이 그제서야 나옵니다. 네, 1심 재판부가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렇게 지적하면서요. 병원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다 유죄입니다.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 그리고 또 마취과 의사도 유죄를 받았고요. 유령의사 신씨 벌금 1,000만 원,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선고유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들이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했는데요. 항소심에서 오히려 더 죄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였던 마취기록지 허위 작성까지 유죄로 되면서요. 병원장에게는 벌금이 1,000만 원 추가됐고 또 유령의사 신씨는 벌금형이었는데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됐습니다. 그 후에 또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는데요. 하지만 의료법 위반 결국 우여곡절 끝에 결국 재판까지를 갔습니다만 벌금형이 나왔잖아요. 의료법 위반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의사면허는 박탈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분들은 지금 어디에선가 지금 계속 의료행위를 하고 있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도 저렇게 형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었던 게 수술실 CCTV가 저게 있었던 덕분인 거고요. 이 대학생 권 씨의 어머님이 의사들이 그동안 다 거짓말만 했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영상을 근거로 반박을 해서 하나로 하나 다 다퉈서 이겼다라는 거고 이 어머님 편에서는 수술실 CCTV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나중에 뭘 하냐면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단체 대표를 맡으셨고요. 2023년부터 지금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법을 사실 이 어머님이 이끌어낸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도 의사단체하고 또 다른 이 반대하는 쪽에서 굉장히 격렬한 저항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큰 논쟁이 있었던 거거든요. 시행은 됐지만 이 어머님은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여전히 높이고 계십니다. 그래도 저 어머님의 투쟁 덕분에 이른바 권대희법이 부족 하나마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